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림책으로 바다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장미꽃밭 숨어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바닷가. 파도치는 바닷가 조약돌을 보았다. 맨 처음 큰 바위돌 부서져서 울퉁불퉁 모가 난 돌멩이들. 파도가 쉬지 않고 날마다 어루만져 반질반질 미끈미끈. 햇살 비추자 찡긋 찾아온 손님. 눈인사로 맞아주었다. 바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오선자 작가님의 따라온 바다에 나오는 바닷가라는 시였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갔던 바다, 파도로 노래를 불러주는 바다, 많은 선물을 해주는 바다, 찾아가 이야기하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바다. 우리의 기억 속의 바다는 늘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늘 우리 곁에 있어도 우리는 바다에 대한 고마움을 늘 생각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오히려 바다는 점점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늘 푸르고 또 늘 따뜻한 바다의 모습을 다양한 시선으로 따뜻하게 풀어내며 바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온 바다는 많은 보물을 품고 있는 바다, 퍼즐 맞추기를 하는 바다, 태풍이 와서 신나게 목욕하는 바다 등 바다의 모습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노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나게 해수욕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새 나 몰래 따라온 모래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신나게 숨바꼭질하는 물새와 물고기, 행여나 떨어질까 바위에 꼭 붙어있는 굴과 홍합들, 다양한 바다 친구들의 모습도 담아내었습니다. 바다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면 하는 사람, 또 바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 바다와 함께 노래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곡은 아이유의 달빛바다입니다. summer 어디 가도 좋아 fall in love
아이유의 달빛 바다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글 그림 박찬미, 모든 요일 그림책에서 출판한 파란 조각입니다. 파란 조각은 박찬미 작가님이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경험한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며 만든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그림책 속 주인공 아이는 가족과 함께 바다가 함께하는 여름 휴가를 즐깁니다. 바다에서 소라를 줍고 물장구를 치고 또 바다 끝 너머를 상상하고 바닷속 탐험을 즐기죠. 이때의 즐거운 추억과 상상은 어른의 시간에도 머물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 그림책은 여름 바다를 배경으로 현실과 판타지를 솜씨 좋게 넘나들며 추억을 소환합니다. 여름이 오면 바다 냄새가 난다. 어린 날의 기억이 하나 둘 밀려온다. 소라가 파도에 떠밀려 왔다. 한참을 들여다보다 양동이에 담았다. 커다란 바다에 조심스레 다가갔다. 파도가 살랑살랑 발등을 간지렸다. 엄마가 싱긋 웃으며 손짓했다. 햇볕이 모래를 굽는 시간이었다. 파란 조각은 찬찬히 들여다보며 느긋이 감상하기 좋은 여름 그림책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아이의 상상력은 한층 더 넓어지죠. 아이는 바닷가 한쪽에 버려진 낡은 나룻배를 타고 항해사가 되어 바다로 나갑니다. 고래들이 오가는 바닷속에 뛰어들어 탐험가가 되기도 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아이는 불띠 붉은 석양빛 아래에서 세상에 정지된 듯한 고요함을 느낍니다. 이 그림책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이의 용기, 넓고 깊은 세계에서 즐기는 모험, 제자리를 찾아가는 여정, 그 끝의 안도감과 평온함을 단 한 글자도 없이 펼친 면 가득 그림만으로 보여주며 상상의 페이지를 열어줍니다. 텍스트를 절제하고 이미지와 분위기로 서사를 끌고 가는 작품은 한 장면 한 장면 찬찬히 들여다보고 느긋이 감상하기 좋은 여름 그림책입니다. 지금까지 파란 조각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글 그림 하수정, 웅진 주니어에서 출판한 파도는 나에게입니다. 첫 표지부터 맨발로 고운 모래를 밟고 나에게 마치 파도가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가만히 보고 있자면 정말 신기하게도 책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 날씨는 안녕한가요? 라고 물으며 그림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마음 날씨는 어떠하셨나요? 하루하루 반복된 일상 속에서 쌓여만 가는 감정의 두께에 짓눌리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져서 마음속 집으로 쏙 숨어버리고 싶은 날, 지나치게 팽팽했던 마음의 한켠이 툭 끊기는 그런 날엔 꾸미지 않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집니다. 때때로 드넓은 바다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그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마구 덧칠해져 진짜 색채를 잃어버렸던 마음을 하얀 파도에 걸러 바라보고 있으면 투명하게 올라오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래와 거품이 이는 파도 사이에서 태양 아래 정지된 시간 속에서 예고 없이 문득 찾아오는 충만한 순간은 우리 삶에 깊은 쉼표를 찍어줍니다. 파도는 나에게는 떠나고 마주하고 발견하고 돌아보는 어떤 하루를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 한 겹 한 겹에 담아낸 위로의 그림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파도 소리가 듣고 싶고 막 뛰어가고 싶을 때 그래 가야겠어 바로 지금. 책의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일단 해보는 것, 일단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야겠어. 바로 지금. 이 말처럼 하수정 작가님은 아침에 무작정 바다로 간 일을 그림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한 겹 한 겹 마음을 씻어주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그림책에 파도의 한 겹 한 겹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너 왔구나. 무심한 듯 건네는 말처럼 파도는 그렇게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지기만 합니다. 그렇게 책장을 넘기다 보면 파도가 가고 남은 자리엔 깨끗하게 씻은 듯 예쁜 돌 하나 모래 위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다음에 또 와. 책의 마지막엔 유선지로 만든 예쁜 봉투에 조개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파도는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니? 파도는 나에게는 드넓게 펼쳐진 바다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풍경 삼아 끝내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을 선물하는 그림책입니다. 한순간 부서져 사라질 파도를 묵묵히 밀어 올리는 바다 앞에서 독자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길을 떠나는 이유도 제각각이고 그 길 끝에서 건져 올리는 사색도 저마다 다르겠지만 잠시 기쁘게 내려놓은 삶의 쉼표가 누구에게나 필요함을 이 그림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면 손끝에 묻어날 것만 같은 푸르름이 펼쳐집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는 얇고 고운 종이로 정교하게 표현되어 마치 파도를 만지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책장을 아래 위로 넘기며 종이를 쓸어 올리다 보면 내가 바다가 되어 파도를 밀어 올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죠.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는 바다와 그 빛나는 만남의 순간을 아름답게 포착한 예술 그림책 파도는 나에게였습니다. 두 번째로 레드벨벳의 바다가 들려를 듣고 오겠습니다. 바다가 들려 오늘따라 내 귓가에 가까이 종일 뜨겁던 빛이 어느새 붉게 물든 지금 구름은 더 높아지고 적당히 습한 공기에 길어진 그림자 같은 기억하나 바다가 들린다 파도 소리와 너의 목소리 별보다 더욱 반짝이던 깊고 까만 너의
레드벨벳의 바다가 들려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캐티 모리, 글 표 맥클리어, 바다는 기다란 섬에서 출판한 나만의 바다입니다. 온 가족이 바닷가로 휴가를 떠나는 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인공 아이의 표정은 시무룩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휴가를 떠나는 날이야. 정말이지 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지만 아빠가 그러면 안 된대. 얼른 가야 한대. 공항에서 가방을 바닥에 질질 끌었어. 가면 할 일도 없을 텐데. 비행기가 부르르 떨더니 날아올랐어. 북적이는 거리, 조그만 지붕들 너머로 구름 사이로 높이 떠오르자 도시는 사라졌어. 우리는 고요의 바다가 보이는 네모난 집에 다다랐어. 보이는 거라곤 온통 물밖에 없어. 회색, 파란색, 흰색으로 끝없이 넘실대는 물. 따분하고 시시하고 지루하게 짝이 없는 물 말이야. 어때? 오빠가 물었어. 난 어깨를 으쓱했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면 며칠 남았나 손꼽아 보았어. 이튿날 아침 오빠는 바다를 향해 뛰어갔어. 엄마가 오빠랑 놀다 오라고 부추겼지만 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물이 차가울 게 뻔하거든. 숨이 멈출 정도로 차갑겠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할래. 주인공 아이는 도시의 아늑한 집을 떠나오고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것이 영 불만인 것 같습니다. 사방에 따분하고 시시한 바닷물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바닷가로 나가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며 지루한 며칠을 보낸 뒤 아이는 엄마 손에 이끌려 바다에 발을 담그고 헤엄도 쳐보고 새들과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바다가 조금씩 좋아지죠. 이제 막 마음을 연 아이는 바다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바닷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다 위에 둥둥 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만의 바다는 바다에 가기 싫어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바다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순간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바다의 소리와 물빛을 떠올리게 하는 서정적인 글과 차분하고 포근한 그림은 어린 독자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북돋우고 어른 독자를 아련한 추억에 잠기게 합니다. 바다의 시간은 늦는 법도 없고 급히 서두르는 법도 없어. 누가 빠른가 겨루지도 않지. 아이에게 바다는 그림이나 사진에서 지겹도록 보았던 푸른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좋아하게 된 뒤에는 이제껏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바람이 일으킨 잔물결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또 바위에 앉아 해수면에 반짝이는 빛을 바라보며 바다의 끝은 어디일까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다는 아이만의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아이는 바다에 누구나 부르는 이름 말고도 나 혼자 속으로 부르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이는 바다가 너무 좋은 나머지 바다를 갖고 싶어집니다. 어항에 바닷물을 담아 집으로 가지고 가려 하죠. 나만의 바다가 있다면 내 생각들을 거기서 마음껏 헤엄치게 할 텐데. 하지만
오빠는 바닷물을 자꾸 퍼가면 바다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립니다. 아이는 아쉬워하면서도 다시 생각에 잠깁니다. 바다가 없으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알록달록한 산호는 색이 바랄까요? 바닷속에 살던 고래와 흰동가리, 불가사리는 어디로 갈까요?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바다. 모두의 바다이기도 한 나만의 바다를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어. 바다를 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아이는 바다와 교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눈부신 햇살, 뜨거운 모래, 예쁜 조개 껍데기, 푸른 물결과 파도의 리듬, 은근한 짠내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아이와 함께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경이로운 자연을 마주한 기억, 갓 다녀온 휴가의 여운, 또 다가오는 여행에 대한 기대감, 무작정 찾아가 홀로 보듬었던 상처, 인적 드문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났던 인연. 아이의 마음에 바다가 남아있듯이 책장을 덮은 뒤에도 이 책에 나온 질문과 사색, 고요한 분위기가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자연의 신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그림책에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익숙함 속에만 머무르다가 새로운 환경에 발을 내딛는 용기,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경험, 찬찬히 관찰하고 몰랐던 사실을 하나둘 알게 되는 기쁨, 애착을 가진 대상에 나 혼자만 아는 이름 붙이기, 바다가 너무 좋아서 바닷물을 집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 하지만 모두의 바다이기도 하기에 바다를 그대로 남겨두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을 읽는 우리가 새록새록 떠올리는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처음 만난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처음으로 바다에 마음을 열고 온몸으로 바다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인 휴가. 바닷물을 어항에 담아가지 않고도 나만의 바다를 갖게 된 아이. 여러분은 어떠한 바다를 가지고 계시나요? 허각 정은지의 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볼에 입 맞춰 나를 사랑한단 말하는 널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 가지더라도 절대 너만은 내 거란 걸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야. 그댄 내 마음속의 바다야. 매일매일 꿈을 꾸며 사네요. 그대와 소영해 몰래 마음속에
허각 정은지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정말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바다를 가고 싶어지는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글 그림 이명의 모래 아래서 출판한 휴가입니다. 그림책 휴가는 여름 휴가의 풍경을 담은 그림으로 가득한 책인데요. 노랑빛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 또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첫 페이지.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여자가 투벅투벅 걷습니다. 여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너무 떠나고 싶다. 휴. 주인공이 입고 있는 검은색 롱패딩은 주인공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기차를 타고 삼척으로 향합니다. 초록, 하늘, 파랑, 진파랑의 색깔로 물들어 있는 아름다운 기차 바깥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카페에서 음료를 하나 주문해서 벤치에 앉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검은색 롱패딩을 벗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말입니다. 그때 주인공 앞으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노란 방울을 목에 단 검은 고양이. 주인공은 음료를 손에 든 채 고양이를 빤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난 고양이와 함께 휴가를 보내게 된 주인공. 도착한 바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저기 파라솔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마다의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구명조끼를 입은 채 모래 위에 서 있는 주인공이 보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휴가인데 주인공의 표정이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주인공의 몸색은 차가운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복잡한 해수욕장을 벗어나 숙소로 돌아오니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는 주인공. 그 뒤로 혼자서 먹은 치킨 등의 먹을거리와 대충 풀어놓은 짐, 그리고 눈에 띄는 충전 중인 노트북과 핸드폰. 주인공은 아직 일상의 고단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해변으로 나간 주인공. 여전히 부쩍거리는 해변. 순간 이 한마디를 하며 주인공은 나쁜 꿈에서 깨어난 듯 엄격결에 멀어져가는 고양이를 따라갑니다. 고양이처럼 걸어볼까? 고양이처럼 우아하고 도도하게 걷는 주인공. 고양이를 따라 걸어갈수록 주인공의 몸 색깔도 푸른빛이 돌던 색이 아니라 점점 원래의 색으로 돌아옵니다. 고양이를 따라 걷다 보니 마치 동남아에 있는 숲 같은 이국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고양이를 따라가는 주인공. 숲속에서 있는 멋진 폭포 아래에서 고양이는 물을 마시고 주인공은 세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푸른 얼굴이 고운 살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속으로 입수를 하니 온몸이 살색으로 변하고 주인공의 표정도 한껏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닷가. 북적거리던 해변가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모래놀이 장난감과 갈매기들 뿐. 그 조용한 바닷가를 향해 주인공과 고양이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다로 풍덩 잠수하는 주인공. 휴, 기억나시나요? 그림책 첫 장면에서 떠나고 싶어 하며 휴 하고 한숨을 쉬었던 주인공. 지금 아무도 없는 한적한 바다에 잠수하며 휴 하고 쉬는 숨은 첫 장면의 그 휴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감탄사입니다. 휴식의 휴, 편안함을 상징하는 휴이죠. 그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 해가 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고양이와 함께 갯바 위에 앉아 여유롭게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봅니다. 알맞게 구워진 빵은 기분 좋은 열기를 내뿜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내 몸에서도 고소한 빵 냄새가 납니다. 그 노란 내 마음이 사라질 때쯤 다시 휴가를 꿈꿉니다. 우리는 누구나 휴가를 기다립니다. 각자 처한 상황도 휴가를 즐기는 방법도 다르지만 휴가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꼽아 기다리던 휴가가 시작되고 심사숙고해 고른 휴가지에 도착한다고 해서 곧바로 즐거움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과 다른 휴가지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날씨가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휴가지라는 낯선 공간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책, 휴가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그림책 휴가는 여름의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꽉 짜인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충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북적대는 휴가지 풍경을 담은 자켓 이미지와 달리 양장 표지에는 무언가를 기다릴 듯한 주인공의 뒷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푸른색으로 채워진 앞면지의 달력에는 휴가를 기다리는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이는 푸른색 숨결을 휴 하고 내뱉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이어지는데요. 작가님은 이때 사용한 한숨을 휴가의 정점에서 한 번 더 사용함으로써 일상의 고단함과 휴가의 충만함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후 에너지가 채워졌음을 보여주는 뒷면지의 노란색에서도 휴가를 기다리는 흔적을 담음으로써 일상과 휴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식은 휴가지에 도착하자마자 마법처럼 모든 시름이 일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한 번의 완벽한 휴가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채우며 살아가길 바라는 작가의 위로와 다짐이 담겨 있는 그림책 휴가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휴가를 이제 여름 휴가를 가신 분들도 있겠고 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 휴가 가는 길 좀 신나는 마음으로 가시라고 이승기의 여행 가는 길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만의 힘겨운 날들 잠시 외면하면서 일상의 구속 밖으로 그저 떠나는 길 하기 싫어했던 일들 보기 싫은 사람들 가슴 아팠던 기억도 오늘은 잊으리 떠나가네 그곳으로 햇살의 구름을 머금는 곳으로 답답한 내 맘이 숨을 쉬는 곳으로 나는 가네 그곳으로 시원한 바람에 눈이 감겨오는 들뜬 마음 안고 콧노래 부르는 그곳으로 어제도 오늘과 같이 내일도 오늘처럼 달라질 것 하나 없이 똑같은 시간은 이제는 등 뒤로 한 채 여기 남겨두고서 내가 원한 그곳으로 나 달려갈 테니 떠나가네 그곳으로 햇살의 구름을 머금는 곳으로 답답한 내 맘이 숨을 쉬는 곳으로 나는 가네 그곳으로 시원한 바람에 눈이 감겨오는 들뜬 마음 안고 콧노래 부르는 그곳으로 밤엔 별이 떨어지고 낮엔 따뜻하게 비치는 상상만 해도 가벼운 내 발걸음 떠나가네 그곳으로 햇살의 구름을 머금는 곳으로 답답한 내 맘이 숨을 쉬는 곳으로 나는 가네 그곳으로 시원한 바람에 눈이 감겨오는 들뜬 마음 안고 콧노래 부르는 그곳으로 네, 이승기의 여행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정말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더 휴가를 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앞전에 소개해드린 파도는 나에게라는 그림책에 그래 가야겠어 바로 지금이라는 글이 있었잖아요. 노래를 들을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는 갈 수 없으니까 네네. 그림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고 주말에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때가 금요일 저녁이죠. 저녁이죠. 네.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갈 수도 있죠. 네. 네, 짐 챙겨서 바로. 네, 짐 챙겨서 바로 갈 수도 있을 테고요. 네. 사실 저희가 바다에 관한 그런 그림책들을 많이 네. 소개를 드렸지만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뭔가 마음을 좀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이제 거창한 여행이라고 음. 하는 게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휴식을 줄 수 있는 네. 왜냐면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북적거리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앞전에 소개해드린 주인공처럼 이렇게 한적하고 조용한 바다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저처럼 산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번 주 방송에서 저희가 네. 그림책으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휴가를 가는 것도 되게 특별하긴 하지만 그냥 우리의 일상 그리고 일상의 경험들도 그런 휴가가 될 수 있는 또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도 마음은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저번 네. 주 서해 바다 그 외목마을이라고 아세요? 네, 잘 모릅니다. 당진의 네. 외목마을이라고 있는데 네네. 서해는 일몰인데 거기는 해도 뜨고 일출도 뜨고 해도 지고 해서 좀 유명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다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당일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물이 쫙 빠져서 갯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개 캐고 했는데 바다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 바다가 푸르른 동해 바다가 또는 이렇게 남해 바다가 또 가고 싶더라고요. 서해 바다는 아무래도 조개를 캐거나 그런 어. 활동을 많이 하시죠. 아이들 부모님도 좋아하셨고요. 아이들도 이제 뭐 네. 조개 잡고 이런 네네. 거 체험하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푸르른 동해 바다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걸 네네. 좋아하거든요. 피디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은 서해밖에 안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해 모습이 네. 너무 익숙해가지고 사실 아마 동해도 한번 가긴 갔었어요. 동해도 가긴 갔었는데 조금 오래됐고요. 그 정동진 네네. 있잖아요. 유명하죠. 정동진 한번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서 일출을 보신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일출이 유명한데. 가서 뭐 노을 지는 거는 봤었죠. 네, 노을 지는 건 그랬구나. 봤었는데 어, 그래서 네, 어찌 됐든 어디로든 이번 여름에 한번 바다를 네, 가야만 주말에.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주말에. 방송이라도 했는데 방송을 이렇게 바다로 했는데 네네. 저희가 바다를 안 가면은 이게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증샷을 올리시는 건가요? 인증샷을 네, 인증샷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찍어서. 아. 바다를 가는 게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더 많이 찍어야죠. 네, 그럼요. 사진 워낙 잘 찍으셔서 막 기대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되고요. 104.9MHz 또는 모바일 앱 옥천 FM을 통해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시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곡은 태연의 위켄드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영화관 그냥 이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Every morning 울린 삐삐삐삐 소리 귀에 윙윙윙 맴도는 나를 재촉하던 모닝콜 없이 일어나 치즈케이크 한입 유리 컵컵컵밤 가득 내린 컵컵 커피 한잔 아이스로 할래 아주 여유롭게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시간은 12시 그래도 아주 느긋해 그리곤 하품 한번 한껏 뒤지게도 켜고 생각해 오늘 뭐 할까 창문 너머 계절의 시선이 닿은 그 순간 쏟아지는 햇살 내 맘을 두드려 매게 손짓하는 싱그러운 바람 타고서 떠나볼까 when the weekend comes
무시한 채 내가 나의 하루를 조립해 보려 해 더는 no stress 고민 안 할래 Move it right left right 내 맘대로 가본 적도 없는 길 뭐가 있든지 I don't need a map when I roll the street 이어가보는 이유는 for a little fun Guess up 좀 더 올라가 한쪽 길 모퉁이 따라 맘대로 자라나 조금만 이름 모르고 화장을 바라보다 뜨거운 햇살을 위해 벤치에 잠깐 앉아봐 느려지는 걸음 그림자의 속도를 따라 함께 걷는 태양과 발을 맞추고 뒤을 달빛을 따라 돌아오고 싶은 걸 떠나보다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흩어진 cloud 더 자유롭게 we can go 아무 계획이 없어서 완벽한 plan 우연히 찾아낸 secret place 그곳에 두고 온 나만의 작은 짐 골목길 끝을 돌아 만나게 될 기분 좋은 surprise 또 설레임 두근두근 온종일 하루 종일 고소한 향기의 커피숍 눈에 들어오는 예쁜 옷 Do it for the weekend Do it for the weekend 맘에 들어오는 걸 더는 망설이긴 싫은 걸 그래도 돼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흩어진 cloud 더 자유롭게 we can go 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영화